성엽이랑 다시 붙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예. 박수현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좋아하는 IFBB 프로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박수현 선수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네네.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IFBB 프로카드를 좀 언제 따셨는지랑 그 지난 대한보디빌딩 협회 소속에서도 성적들을 좀 설명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카드를 딴 게 2019년 2019년이에요. 예. 3년 전에 예. 재팬 프로에서 예. 플러스 90 예. 헤비급에서 이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협대 성적으로 보면 2013년 미스터 서울 대상이 대부협은 마지막 성적이었습니다. 이게. 그때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네. 아직까지 회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때의 몸도 기억에 남을 만한 몸이었고 네. 2019년에 재팬 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직관을 했는데 플러스 90kg에서 네. 이제 올림피아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버롤전에서 1위를 기록하시고 네. 3위까지 프로카드를 나눠줬을 때 2위를 기록했던 게 장성엽 선수였던 맞죠?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오픈 디비전이 있었는데 네. 박수현 선수께서 212 시합이 없었던 프로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한번 도전해봤던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카드를 획득하시고 그때. 프로카드를 획득했기 때문에 예. 프로 무대를 일단 밟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 212가 아니어도 네. 이제 바로 출전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성적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예. 괜찮게 나와서 근데 정말 많은 네. 선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탑10을 또 하셨고 네. 그때 정말 뚫기 힘든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맥스 찰스라든지 뭐 이승철 선수도 계셨고 네. 리건 그라임스, 후안 모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세드릭 맥밀란까지 있었던 그 라인업에서 탑10 안에 좀 드셨고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순위를 받지 못하고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체중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 체중이 계측을 95kg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예. 아마 시합 뛸 당시에는 그 상태에서 한 2, 3kg 정도 올라서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프로가 되시고 나서 네. 이제 2020년에는 또 프로전을 이제 가지셨죠. 네네. 네. 박수현 선수의 베스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으로 네. 좀 무대에 오르셨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네. 좀 그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히 말하면 사실 다이어트를 못했죠. 네. 그때 수분 조절하기 전에 체중이 108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사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예. 어거지로 이제 수분 조절을 해서 체중만 맞춰서 시합을 뛰었죠. 와.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가버린 상태였죠, 사실. 다이어트로 지방을 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분을 빼서 예, 그래도 겨우겨우 맞춰서. 뛰긴 떠야 될 것 같아서 나가긴 했는데 예. 몸 상태는 참 안 좋고요. 예. 그때 이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이후 그냥 근데 부상을 예.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서 예. 운동을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스타일로 계속 하질 못해서 고민을 계속 많이 하다가 이제 운동 스타일도 좀 바꾸고 뭐 먹는 것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계속 되다가 이제야 좀 예. 시합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일하고 운동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예.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를 좀 거치면서 내가 212로 나가야 되는 건가, 네. 오픈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신장도 그렇고 체중도 그 경계 라인에 계신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부상이 없었으면 예. 좀 더 키워서 오픈홀을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예. 사실 부상 때문에 운동 종량도 많이 줄었고
운동 강도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해서 일단 212로 예. 지금은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212로 좀 더 해보고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면 사실 오픈도 한번은 나가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212 디비전을 좀 얘기하자면은 네. 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뉴욕 프로의 장성엽 선수의 그런 무대 모습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같은 해에 같은 시합에서 프로 카드를 동시에 좀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장성엽 선수의 무대를 보고 좀 생각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같이 시합을 뛰었는데 성엽이는 이제 미국 시합도 뛰고 성적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아직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합을 계속 못 뛰어서 예. 성엽이 뒤를 좀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도 좀 가보고 싶고 지금 그런 생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복귀를 좀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시합을 좀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카드를 땄던 재팬 프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재팬 프로라면은 이제 올림피아 12월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좀 이야기가 있죠.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 재팬 프로 212 디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죠. 공교롭게도 같은 시합에 같이 프로카드를 땄던 장성엽 선수도 좀 출전 의사를 미리 밝힌 상황입니다. 올림피아 진출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몸 상태를 얼만큼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성엽이 뭐 유튜브도 보고 했더니 되게 그 코치 분이랑 같이 많이 계획도 짜고 뭐 많은 걸 했더라고요. 일단 몸을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원래는 제가 중량을 많이 다루는 운동을 항상 해왔는데 중량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유산소도 안 하고 거의 웨이트만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조금 벗어나서 운동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려고 했어요. 무게를 좀 줄이고 개수를 좀 더 하고 유산소도 좀 더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적응 단계가 이제 조금 돼서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계획 그런 것보다는 일단 몸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자. 등수나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수현 선수 하면은 그 동양인답지 않은 엄청난 근육의 둥근 입체감 그리고 완성도 높은 그런 쉐입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해왔던 혹시 그런 고중량 트레이닝, 유산소를 좀 적게 하고 고중량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의 훈련 방식이 적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전만큼 중량을 못 쳐서 그 전까지 만들었던 그런 볼륨감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볼륨감이라는 건 결국 근육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 그 끝과 끝부터 발달해서 동그랗게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짧게 하면 끝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을 이렇게 발달하기 때문에 볼륨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중량과 큰 가동 범위가 볼륨감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사실 가동 범위도 지금 많이 줄었고 중량도 사실 많이 줄었고 또 볼륨 자체는 지금 몸이 많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래서 제가 체지방을 항상 극한까지 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볼륨감을 더 살리고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더 안 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볼륨감이 좀 줄어들 걸 알기 때문에 체지방을 좀 더 빼고 대신에 수축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근강도를 좀 더 올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전까지의 시합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의 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 스타일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 몸도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이어지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그
기시 부위랑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근육이 차오르면서 둥근 입체감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가동 범위로 예, 한간에는 좀 이런 보디빌딩을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짧게 접하는 분들도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근육의 3D 입체감 이런 느낌은 뭐 흑인이라서 타고난다 아니면 뭐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타고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체형이 어떻게 보면 좋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편한 자세로 해도 근육을 좀 잘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사실 아랫가슴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반 이상이 돼요. 이 차이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한 번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서양인들은 그냥 편하게 운동했을 때 전체가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근육은 쓴 방향 또는 중간 부분이 많이 발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동양인은 통으로 다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 특정 부위에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네. 좀 그래서 재능도 있지만 체형 때문에 서양인들은 볼륨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좀 섬세하게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동양인은 동양인에 맞게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합을 앞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사실 성엽이랑 다시 붙을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다시 그때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뭐 기쁘기도 하고. 장성엽 선수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은데.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같이 오른다는 게 참 재밌고 보람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모습 그리고 항상 제가 좀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현 선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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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